오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면은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초반까지 이 방어기제가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이 방어기제가 높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도 괴롭고 함께 있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특히 어떤 순간에 제 방어 기제가 이렇게 높아지는 순간에 그걸 근데 전혀 몰랐어요. 제가 생각만 해도 괴롭죠. 그 다음에 제가 많은 분들이랑 일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똑똑한데 천재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랑 일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진짜 괴롭거든요. 안타깝고. 그런데 정말 열의 일곱은 그런 상황은 그분들이 방어 기제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방어 기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에 방어 기제만 적절하게 낮춰도 인생 절반은 성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읽으면서. 이 단어 하나만 캐치해도 완벽한 성공이라고. 낮추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요, 여러분. 저는 방어 기제가 뭔지만 알아도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야무지게 방어 기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어 기제 얘기를 할 건데 그 관점에서 이 두 권의 책을 또 바라보니까 참 이게 함께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힘, 강인함의 힘. 뭔가 사실 똑같은 맥락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 방어 기제를 낮춰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강인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방어 기제 낮추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만이 방어 기제를 낮출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도 이제 같이 내용을 읽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은 진짜 하나의 세트다. 이게 마치 1부, 2부인 책인 것 같다. 그래서 대국민 필독 세트니까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강도 다 보시고 겸손의 힘도 제가 19개 정도 찍을 거고요. 강인함의 힘은 20개 넘게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권 다 진짜 최강의 책인데 함께 읽으면 너무 좋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책 소챕터 제목이 있는 쪽에 뭔가를 필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너무 느낀 게 많고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방어 기제 낮추기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 단어 하나만 캐치해도 진짜 성공이다.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여러분 같이 봐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 자, 그럼 여러분 방어 기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필요한 되게 중요한 심리학적 수단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불필요하게 높은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어보면 또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여러분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 없으면 그 차 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죽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는 쓸모없는 차예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꼭 필요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브레이크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살짝만 밟아도 확 써 차가. 확 써. 그러면은 운전하면서도 불편하고 심지어 다칠 수도 있고 뒷차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여러분 쓸데없이 높다는 거는 방어 기제는 이렇게 브레이크처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인데 이게 쓸데없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은 브레이크가 정말 터무니없이 팍팍 쓰는 거예요. 팍팍. 조금 이게 느낌이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읽어보면은 과거 학자들은 우리가 각자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여기 정의랑 비슷하죠, 그렇죠? 불확실한 세상에서 선택해야 하며 거듭되는 실존적 질문과 씨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마다 고립감을 느끼고 다 고립감을 느껴요. 정체성을 바로잡으면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이 무너지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여러분 겸손의 힘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준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곱씹어 봐야 돼요. 이와 같은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 정의에서 읽어봤죠, 그렇죠? 이게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불안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뭐예요? 방어기제란 말이에요. 이 잠재적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유의미한 현실 개념을 창조하기 위한 문화적 세계관과 프레임을 만들고 이에 집착한다. 방어기제를 만들고 작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의미 있는 실존 방식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실존적 두려움을 막기 위해 문화적으로 검증된 방법에 매달린다. 나 자신에게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방어 기제를 계속 작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방어 기제는 우리의 기본 상태다. 인간에 대한 잔혹한 진실 중 하나는 우리의 방어 기제가 본능적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잘 모르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으며 우리 문화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본질적으로 그릇된 것으로 치부한다. 이런 진실은 삼키기 힘든 알약과 같다. 누군가는 자신의 방어 기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지 모른다. 뭐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곧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은 더 나쁘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이는 방어 기제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며 이 성향은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 방어 기제가 너무 과하게 작동하면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더 나쁘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대요. 이게 진짜 최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나쁘지 않냐. 이게 최악의 변명이거든요. 최악의 변명이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변명을 왜 하냐?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계속 쭉 읽어볼게요. 내용이 여러분 진짜 좀 깊어요.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우리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은 욕망이 있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과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며 의견이 다른 사람 주변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방어 기제가 높은 사람은 어때요? 다양성에 노출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발전하고 성공하려면은 다양성이 진짜 핵심이고 독서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어 기제가 높으면은 그 방어 기제 때문에 다양성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내가 틀렸을 때는 관계를 해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최악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높은 방어 기제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결과예요. 내가 틀렸을 때는 관계를 심지어 해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방어 기제가 높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 어때요? 관계를 해친다니까요. 분명히 누가 봐도 명백히 그게 틀렸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고 뭔가 터무니없는 근거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하죠. 제가 이랬었다니까요. 내가 틀렸을 때는 여기 읽었죠. 자신이 정말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기도 한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려는 욕망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 우리는 또한 확실성을 추구한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불확실한 복잡계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뇌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세상은 예측하기 힘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편이 유리하다. 인간은 지적이고 자기 인식 능력이 있으므로 마음속의 미래에 자신을 투영할 수 있다. 즉 여러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시뮬레이션의 의미 창출은 강력한 원천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 색다른 환경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이 항상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커다란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하는데 세상은 불확실해. 그 차이가 발생하고 갭이 발생했잖아요. 그 갭은 어떻게 변한대요? 불안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거나 버스에 치이거나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거나 자연재해를 겪거나 연인에게 버림받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심리치료사들은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과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감이 불안을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안감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이게 힘들어지고 심지어 그게 이제 뭐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확실성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확실성에 매달리고 가능할 때마다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한다. 어떻게? 방어 기제를 계속 작동시켜서. 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방금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강인하다는 거는 막 다 때려잡고 막 다 이겨내는 게 아니라 강인함의 시작은 여러분 세상이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에는 끝끝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강인함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세트로 보니까 겸손의 힘을 보면서 자꾸 강인함의 힘을 보게 돼요. 자꾸. 참 이게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이 책은 지금 계속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뭐예요? 이 심리적 불안감을 이게 뒤쪽에 나오나? 여기 나오네.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이 과정은 겸손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는 신념의 실존적 기능은 우리가 틀렸을 때 이를 인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의 신념이 잠재적 불안을 막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신념으로 어떤 고정된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덜 불안해지려고. 때문에 겸손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신념을 수정해야 하거나 특정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제고하면서 심리적 불안을 견디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잘못됐을 때는 이게 신념을 수정하거나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불확실한 세계에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 만들어 놓은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방어기제가 작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념을 고치는 거, 신념을 고친다기보다는 업데이트한다고 하는 게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념을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 가지 신념에 대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수많은 상황에서 실존적 불안을 다스리려는 욕망이 우리를 폐쇄적이고 완고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자꾸 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요. 그러니까 내 신념이 틀렸을 때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강인한 사람이에요. 이 방어 기제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방어 기제를 올려서 그걸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 틀렸어 말하면은 내가 틀린 건 알아. 그건 팩트니까. 어때요? 너는 안 틀리냐? 이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나만 틀리냐? 나만 틀리냐? 그러니까 틀린 걸 아는데도 방어 기제 때문에 인정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 진짜 잡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방어 기제가 여러분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근데 진짜 최악이 뭐냐면은 우리가 방어 기제가 높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어 기제가 뭔지도 몰랐고 이 방어 기제가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게 방어 기제를 알았어도 내 방어 기제는 높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특히 이게 여러분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녀와 아니면 부모님과 대하는 관계에서
이게 불필요하게 높으면 진짜 가정 파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 파탄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되고, 내가 불필요하게 방어 기제가 높은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요. 방어 기제 낮추면 끝이네. 그게 말처럼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겸손 있잖아요. 겸손하게 살면 끝이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겸손하게 안 사시냐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는, 특히 중요한 철학과 개념들을 깨달을 때는 그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면서 곱씹고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고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겨우 체화가 조금 될까 말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참 오늘 중요한 내용 같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힘은 진짜 초강력 추천이고, 이게 이제 끝났잖아요 내용이.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에 이 디스크가 다시 와서 그냥 제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래요. 왜냐면은 일자 목이고 일자 허리이기 때문에 이게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늘 디스크가 많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막 저려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막 이렇게 누르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든 이게 좀 저린 거 풀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찍었다. 뿌듯하다. 여러분들을 진짜 애정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제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 악물고 찍었다라고 깨알같이 어필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이 12강이었죠? 방어 기제 절반만 낮춰도 인생 여러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방어 기제가 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올리셔야죠. 나를 좀 평온한 상태로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밸런스 싸움이다. 저는 13강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야무진 특강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